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네. 소리만큼 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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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업과 이 우주학은 혼연일체라고 하고, 우리는 또 이 우주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그대로 같은 기운을 타고났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묘하게도 이 손바닥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손에 마디가 여러분들 지금 한번 세어보세요. 14마디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14마디입니다.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럼 14마디 더하면 28마디죠. 즉 천체, 천문 28수가 우리 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 우주의 오행 원리가 저희 인체 장기에도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천손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왜 천손이라고 했는지를, 그리고 왜 우리 문화를 우리 말로 이끌어가게 됐는지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14마디 우주의 모든 기운을 모아서 제가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말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연이 아니고 이미 필연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제목을 홍익인간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말과 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즉 하늘의 소리를 우리는 그대로 우리 선조들부터 그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아주 훌륭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훈민정음은 이 지구상에서 단 말과 문자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만들어진 데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는 유일한 책이자 유일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는 성분을 만나는 것이 곧 하늘이 우리에게 그분을 내려주심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늘의 소리와 문화와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홍익인간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인물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훈민정음 원본을 제가 직접 손으로 쓴 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자, 훈민정음의 원본의 제자 원리하고 이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해 놓으셨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래와 의, 이, 그래서 요거를 천지인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요 천지인은 태양과 달과 사람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과 우리 지구와 사람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유학을 하신 분들이 천지인이 맞느냐, 천인지가 맞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는 천지인, 천인지 다 맞는 얘기고 인지천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글자가 모여서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요렇게 모음 11자를 만드셨습니다. 요 설명도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음의 기본자는
기읍과 니은과 미음, 시읍, 이음 이렇게 5글자가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면서 17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8자인데 이 28자가 바로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 하늘 천문 28수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훈민정음을 제가 이렇게 글자의 최초 태동을 여기다 적어놨냐면요. 우리가 어떤 지명이나 어떤 나라나 그러면 어디에 세계 이 지구의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지명과 그 나라의 국명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놀랍게도 다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말로 되어 있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명이나 인명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우리가 생활에서 가까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냥 편하게 질문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원래 가장 밀접하고도 가장 편안한 것이 우리 어머니의 뱃속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구의 어떤 우주적인 조화를 따지면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화투금수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엄마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자, 어머니의 엄마라는 말이 그러면 세 개 다 있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자, 엄마는요, 처음에 시작한 태초의 글자는 엄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말이 엄이라고만 하면 또 맞느냐? 이제 여러분들도 옴, 암, 요 정도만 써놔도 이제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엄은 요거를 풀어놓으면 요렇게 되죠. 근데 요거를 또 뒤에다가 혹경 뭔가 부를 때 할 때 예를 들면 이름으로 따지면 헌균아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 성함을 하면은 우리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윤성희 선생님은 부를 때 성이 야하고 부르죠. 이렇게 뒤에 붙는 게 혹격이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어마하고 혹격이 붙으면 엄마 야가 되는 이런 글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자가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인 오아우어 그러면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게 엄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옴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암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음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요 글자 한 글자를 놓고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선생님 옴자 하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옴만이 방해할 때 옴이죠. 그게 어머니의 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산스크리트 박람회 하시는데 법헌 스님하고 태연 스님이 서울에서 박람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산스크리트를 하실 때 산스크리트에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답을 못 풀어내거든요. 근데 산스크리트를 우리말로 쳐다보면 답이 나오고요.
영어를 우리말로 쳐다보면 답이 나오고 그리스 말을 우리말로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세계 어떤 언어학자도 이런 거를 사실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처음 강의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엄마 그러는데 요 글자 오, 아, 우, 어 요 글자는 우리 국문학자들이 아래아자라고 해놨습니다. 아래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아래아라고 보시면 잘못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두루아입니다. 하늘이기 때문에 두루 전부 다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고에 따라서 전부 변합니다. 그런데 이 모태어에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글자는 절대 전능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두루 다 조화를 하기 때문에 옴, 암, um인데 요 이 um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um은 우리가 뭐 봄이 됐잖아요. 이제 나무에서 새싹이 트죠. 움트다죠. um이 트는 거는 누구의 소관인가요? 하늘의 소관이죠. 하늘이 땅과 어우러져서 그죠? um이 트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주관해서 엄마, 땅의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갖출 수 있고 생육하게 하는 이런 기운들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머니의 태장에서 그거를 하시고요. 암이 또 뭘까요? 옴과 암이 우리 범어나 그 외국에 쓰여지는 의문에서는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암이 다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엄마나 엄마나 암마나 um마나 옛날에는 고어로요. 엄마의 그 모태 자궁이라는 이런 뜻으로 공통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들이 um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또 우라는 글자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죠. 우리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문명 우르 문명이라죠. 우르지요. 예,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가운데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거기에서 우라고 나오는 우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우리 땅이란 뜻이에요. 우르지 땅이. 그럼 스메르 이런 데도 모두 우리 말들로 지명이나 분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엄마를 얘기했죠. 그러면 엄마를 우리가 흔히들 사투리라고 하죠. 전라도에서는 여기 전라도 분 혹시 계세요? 네.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엄마를요? 네. 엄니. 엄니. 네. 그렇죠. 그러면 최경 선생님도 전라도죠. 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엄니 그러죠. 그러면 여기 이게 다 작용을 하죠. 네. 엄니죠. 근데 요거를 저 평안도 사람들은 저 경상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어무이 그러죠. 엄마가 아니고 또 어무이 그러죠. 그리고 또 저 북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 오만이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이 글자나 이 의자 요거에 대는 니자가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천지인 우와 우어에 다 들어가 있는 말들이에요. 결국 이 말의 옴자가 원래 뿌리 말이에요. 그럼 이 뿌리 말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용어들을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용어는 우리 국어학자들이 얘기할 때 삼천자면은 소통이 다 통한다. 그런데 그 삼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인도 유로편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말하고 200자가 같습니다. 근데 그 200자가 결국에는 지금은 2천자, 7천자, 만자, 7만 7천자까지 돼서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리스 말이요. 그 다음에 로마 말, 독일어, 프랑스어가 앵글족 섹슨전에 의해서 밀려난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영국 가면 멀잖아요. 가서 영어로 돼서 그게 오늘날의 미국까지 간 것이 미어가 지금은 세계 공통어가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미국에서 쓰이는 말들이 전부 우리 말들입니다. 우리 말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홍익인간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말과 문자를 세종대왕이 만들어 이미 600년 전에 다 계획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엄마 했으니까 그러면은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최초의 말은 뭐일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압입니다. 압. 네, 근데 이게 압이 아버지가 되는데 처음에는 아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꼭격조사가 또 붙어서 이렇게 되는데 아 B가 또 한 번 이제 우리 그 전국으로 돌아다녀 볼까요? 우리 전라도에서 그 아버지를 뭐라 그러죠? 사투리로? 아버지? 네, 네. 아버지 그러죠? 네. 아부지 그러죠? 함경도에서는 뭐라 그러죠? 아바이? 그렇죠. 아바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말로 또 하는 데 있잖아요. 어부이. 어부이 그렇죠. 경상도 사람들이죠. 어부이.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저기 함경도 이런 사람들이 사투리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글자를 그대로 다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압이잖아요. 이 압이 고거에서는 이게 절대자 신이 압이에요. 그러면 압이 뭘까요? 저기 우리 중동으로 가볼까요? 압둘라. 아이고 그렇죠. 압둘라. 압둘라가 무슨 뜻이에요? 오 신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압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압이 아버지 아바이인데 중동에서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저 뭐 중동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 말을 가르쳐 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거기까지 가서 문화를 남겨놓고 문화를 전파하고 이동을 하면서 내려놓은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그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얘기 있어요. 아버지가 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이름에서 압록이라고 하는 강이 있죠. 네. 압록. 이 압록은 우리 옛날 글자에는 병선하는 게 있어요. 비읍, 시읒, 기읍, 기읍 이런 글자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압록은 이렇게 돼서 이런 글자가 나중에 뒤에 이런 거하고 결합이 돼서 압록이 됐는데 이 압자가 뭐냐? 우리가 우리 역사 조선 역사에서 최고의 간신이자 최고의 모사꾼이라고 누굴 얘기하죠? 한명희를 얘기하죠. 근데 한명희가 그 말년에 내려놓고 근데 한명희가 나중에는 막 부관 잠시도 되고 했어요. 한명희 묘가 어디에 있는지 다 모르실 거요. 그 천안에 있어요. 천안 고속도로길 옆에 있어요. 근데 부관 잠시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막 성물도 움직여지고 그랬는데 이 한명희 선생님이 나중에 유유자적 공부하고 세월을 낚았던 즉 철학을 논했던 자리가 오늘날의 압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압구정을 뭐라고 해놨냐면요. 오리 합자를 써서 압구정이라고 해놨어요. 이건 뭐가 엉터리예요. 이 압이라는 거는 뭐냐요? 제가 앞에서 이 말차례에서 압구정의 압은 결국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신이시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그래서 오리약자를 써서 압구정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 지금 압록강,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계에 있는 압록강이 오리가 많아서 압록강인가요? 아니에요. 신이 내려준 강이에요. 신의 강, 신성한 강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저 인더스강 이런 데 가면은 화장도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생겼어요. 근데 이 말이요, 4,000년 전에 4,500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수메르 문화가 세상의 최초의 문화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아카드어의 스펠링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은 글자가 아부예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수메르를 만드는 그 전에 나라 이름이 우리의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말들이 거기에 다 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한두 개가 가 있으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300자, 에티몰로지 300자가 다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이,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다가 이 말찰들을, 말뿌시들을 다 뿌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에서 우리 말을 가져갔다면, 자, 그리스라고 했죠. 그리스. 이 그리스가 이 사람들 발음으로 뭐라고 발음하냐면요, 이거는 시라라고 해요. 시라라고 해요. 그리스를 그 사람들 발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라고 영어로 하잖아요. 원어가 시라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시라는 삼국시대의 시라만 생각하죠. 근데 신라의 이 신이 과연 새로운 나라를 열었다고 해서 세신자나 펼신자를 써서 신라라고 하나요? 아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이 축복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신라가. 이 어원이 어디였냐? 그리스까지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공부를 했던,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승님이 보시기에는 저것도 물질 세계잖아요. 근데 물질 세계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30년 전에 우리말이 세상 모든 언어의 모태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말, 로마, 프랑스, 이탈리아, 영어 이런 게 다 우리말이라는 걸 했을 때 30년 전에는 뭐라고 했겠어요? 저희들 미쳤다, 광이다 했죠. 근데 놀랍게도 2021년도에 네이처지요. 이거는 세계 모든 석학들의 논문을 싣는 기관지예요. 네이처지에 뭐가 실렸냐면요, 동북아시아의, 지금 오늘날 따지면 요동지방의 말이 세계 모든 말의 고향이다라고 논문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발표가 딱 나니까 이거 쟤들 20년 30년 전에 미친 광인들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맞을 수가 있겠네. 그런데 요 네이처지에 트랜스 유라시아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교환되고 하는 유라시아. 트랜스 유라시아의 말 어원이 요동 지방에 시작했다. 즉 옛날 고조선 지방에 사람 쓰던 말이 세계 언어의 모태가 됐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 바로 알기나 예를 들면 국학원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거를 전파했던 걸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우리 회장님하고 인연이 된 게,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인연이 된 거지. 만약에 이런 논문이 발표가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마찬가지 광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 말이 세계 모든 주요
말과 문자의 어머니격의 그 말이다라는 거, 이거는 뭐하고 가장 우리가 가깝게 연관을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문화가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성악을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 문화를, 세계 문화를 다 이끌어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좋은 먹거리로 하는 이 홍익인간도 결국에는 우리 말로 전파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말이 세계 모든 주요 언어와 문자의 시온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우리 천자농부의 참 농부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이런 강의를 한 이유이고, 또 이거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또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 변화가 올 때 기읍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에서 히읗, 쌍기읍 요런 게 붙은 게, 이거를 우리는 지금 꼭지 이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린 기읍입니다. 이런 글자들이 변화하는 것이 모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다 맞춰서 세상의 모든 언어와 문자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미음, 요것은 비읍으로 발전하고 획을 넣어야 피읍으로 발전하고, 요런 얘기들이 훈민정음에 전부 설명이 되어 있죠. 시읒은 획을 하나 돼서 지읒이 되고 치읒이 되고 그리고 요렇게 또 되는데, 이러한 원리들이 작용을 해서 세상의 모든 지명, 나라 이름, 사람의 이름, 자, 사람의 이름 지명했고, 어머니, 엄마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그 오래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마하고 할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하고는 요걸 하면은 막이죠. 근데 이 막은 또 어디에 나올까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 마하고 할머니의 문화가 성경으로 전파되고, 아까 제가 불교의 옴 얘기했죠. 불교로 전파되고 모든 세상의 지명 이름으로 다 이렇게 전파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 뭐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뭘 만들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말과 문화들이 세계로 다 갔다라고 제가 하는 거고, 요렇게 변하는 요 과정들을 요 말차례, 여러분들은 요까지 신경 쓰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밝혀서 우리 어원사전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작업의 완성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이 완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우리 문화를 전파하고 그럴 때는 우리 말과 같이 당연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그 문화를 우리의 자손들이 지금 열심히 그 문화들을 선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23년, 25년을 얘기하셨던 말씀을 제가 이제 또 통해서 듣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게 희망이에요. 2023년, 2025년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우리 말들이 우리 홍익인간하고 제세 이어하는 이런 모든 이런 사상과 철학과 우리의 그 마음 심성들이 그렇게 세상에 다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오늘 제가 사실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차 기회되는 대로 제가 또 아니 뭐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질문. 예, 그러면 제가 질문도 받고 이제 지금부터 예, 선생님도 질문해 주시고 우리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제가 알기로는 기억력 예시의 기용이 이게 오행순서가 네, 그 보통 이응이 토고 네. 이응이 수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거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목, 화, 토, 금, 수 이거를 학문적으로 상생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응을 이응을 토에다가 배치한다. 요게 우리 지금 학문 중에 그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한 개의 이론이거든요. 여기는 미음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목은 뭐예요? 기읍자리고 화가 니은자, 니은자리, 토가 니은자리고 금이 시읍자리고 여기가 수가 이음자리입니다. 요거를 세종대왕께서 뭐라 했냐면은 상용 원리로 하실 때 하늘의 이치하고 사람의 이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목구멍을 목구멍을 붙든 게 이게 후음이고 후음은 이 하도 났어야 하면은 이게 일육수입니다. 결국에 촉촉하게 젖어 있고 그 모형은 요 모형을 따서 글씨했다라고 훈민정 원문에 그대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요게 잘못된 거는 장명하시는 분들이요. 금하역토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웠어요. 근데 그게 아주 잘못된 거냐. 요 시대를 건너가서 나중에 요거의 원리를 하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태우복희라는 분이 내놓은 거죠. 근데 요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요? 후대로 가면서 주나라의 요순 하은주의 주나라의 낙서로 갑니다. 이 낙서는 소위 얘기하면 하도는 하늘의 뜻이고요. 이것이 땅의 뜻인데 처음에는 하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미난 게 있어요. 요게 제가 원래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A4지를 이렇게 반 접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감을 뚝 떨어뜨리고 이렇게 접으면 이 같은 방향이 요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북과 남쪽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남쪽이었으면 요 접어지니까 남북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소위 얘기하면은 종교 논문에서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 그러면 개벽이 뭐냐? 요거 제가 설명 잠깐만 완전하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개벽이 뭐냐? 78만 년 전에 우리 지구가요. 남과 북이 축이 180도 확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극이 78만 전에는 북극이었고 북극이 남극이었어요. 이게 개벽이라는 현상을 우리 한자로 음차를 해서 개벽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23.5도가 축이 기울어진 게 약 7만 년 전에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7만 년 전에 북쪽으로 축이 돼 있던 것이 23.5도 기울면서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지면서 뭐가 생겼어요? 사계절이 생기고 추나 추동 춘분이 생겼죠. 추분이 생겼죠. 원래 지구가 이렇게 북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추나 추동이 생겼어요. 충분 추분이 생겼어요. 그 원리가. 자, 그런데 요게 7만 년 전에는 반드시 서 있었어요. 그러면 요 축이 바로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날까지는 우리 과학자들, 현재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겠어요. 근데 이거를 신이 주관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분은 이런 것들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겠죠. 근데 이 오류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기 지금 23.5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북극성이 여기가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이게 축이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북극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성이 어디 와 있어요? 23.5도에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살아갈 때는 작은 곰자리 알파별이에요. 잘 목화투금수가 하나로 쓴다는 얘기, 오성칠관 얘기 들으셨죠? 그건 천문 현상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고조선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되는 거는요, 우리 세대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신이 있으시다면 그걸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죠. 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는 아니 근데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뜻은요, 그 누구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역으로 질문할게요. 목화토금수 상생 원리 요거는 제가 설명 들은 데까지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북극성이 몇 개예요? 북극성이 몇 개예요? 다 한 개로 배웠고 초등학교 때 한 개로 배웠죠. 자, 요렇게 생긴 지구가 이걸 9개예요. 요렇게 돼서 이게 23.5가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삐딱하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행위가 처음에 시작됐다고 끝날 때 보면 머리를 막 흔들며 돌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지구에 여기는 별이 북극성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이 여기 있는 게 그러면 일로 같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북극성은요 5개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화토금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북극성의 목화토금수를 볼 줄 알아야 하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했을 때도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광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사하고 우리나라 천문학자들하고 전부 다 제가 맨날 주말마다 다니면서 얘기를 했을 때 과학적으로 그 나사의 그 프로그램하고 거기에다가 딱 견줘서 돌려보고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요. 북극은 5개만 돼. 근데 전 제가 그걸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평생 북극성만 보고 사신 분이 또 저 화천 산골짜기에서 그것만 보신 분이 김 선생은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아는가? 저는 몰랐죠. 왜냐면 초등학교 때 못 풀었던 목화토금수의 원리를 제가 정확히 푸는 게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여기가 북극성이고 요 머리가 또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기가 북극성이고 머리가 또 여기로 돌아갔을 때 자전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서 북극성이 5개예요. 그래서 12,000년 전에는 마보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자리 직녀성 있죠. 직녀성이 12,000년 전 여기에 직녀성이 있고 이게 북극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북극성인데 한 5,0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지구 축이 또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 보고 있는 별이 무슨 별이냐면 용해자리예요. 용해자리.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작은 곰자리에 알파별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로 옮겨왔어요. 이게 12,000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다음에 별이 어떤 별이 되냐면요. 페가수스가 돼요. 그런데 페가수스에서 다시 가면 백조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돌아가면서 북극성 역할을 해요. 약 4,000년에서 5,000년 주기로. 근데 주기가 짧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 막 움직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세차운동이라고 그러고 막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걸 떨면서 돌아가는 걸 장동이라고 해요. 이런 작용들이 우리 지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의 모든 기운, 우리는 태양계니까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외에 목성, 금성,
수성, 토성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은 오늘부터 이제 예, 잘못된 교육이에요. 하나라고 가르친 게 누구예요? 일본 애들이 근대식 교육에서 하나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쥐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다 천문하고 똑똑한 사람들인 거를 바보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학교를 단계별로 하는데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은 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공교육인데 이 공교육은 뭘 하는 거냐? 똑같은 개미들 같은 일꾼들을 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그래야 이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렇게 세뇌교육을 계속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다 부자가 되고 이래 될 것도 만들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교육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얘기하다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 질문에 설명이 됐나요? 12,000년 전에 마구별이 우리가 왜 마구 할머니가 우리 역사를 12,000년 전에 시작했다냐면 북극성이 그때 시절에 마구별이 북극성일 때 뭐였어요? 여성 모계 사회였어요. 그때는 1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결혼할 때요. 우리 고모가 조카를 데리고 그 다음에 남자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2대2 결혼식을 했어요. 그 모계 사회 때는 그랬어요. 그걸 푸르나와 그 가족제도 방식이라고 학자들이 붙여놓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 12,000년 전부터 용의 자리, 남성의 자리로 왔죠. 용의 자리. 남성의 자리로 오면서요. 무자비한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스릴 때는 평화로운 마고성의 허달성 그 실달성에서 막고성에서 진짜 행복하게 꿈같이 살던 데가 요 시대예요. 근데 이 5개로 변해간다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여성 시대로 변화가고 있어요. 근데 여성 시대로 변화가면은 과도기가 뭐예요? 여성과 남성의 중간성.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유럽의 성경이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에 신에 보면 남성과 여성을 같이 갖고 있죠. 옛날에 마구 할머니 소위 궁이 하면서 남성과 여성을 다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궁이가 청소시 백소시 이렇게 나오지요. 부디지에.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정확한 얘기. 즉 여성 시대에서 남성 시대로 넘어오는데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사회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백조 시대로 가면 이제 여성이 소위 얘기하면 세상을 관리하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다가 마구 할머니 시대, 앞으로 또 12,000년 전에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여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성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뭐 옛날에 여성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했네. 뭐 제도, 조선의 제도 이런 거요. 그거 우리 전부 다 엉터리로 배운 거예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여성들이 호적 여성들이 중심된 사회였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딸, 아들 구분 없이 재산들이 똑같이 분배해요. 그게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전까지예요. 근데 남자들이 잘못해놓고 임진왜란 이후에 유린당했잖아요. 자기 가족들 보호한다고 전부 이 성리학에다 맞춰가지고 여자들을 압박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터졌죠.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고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성의 시대가 왔잖아요.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이제 270명의 여성 숫자가 반을 차지하다. 앞으로 더 가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설명할 때 질문이 나왔죠. 자, 북극성이 몇 개다? 5개다. 이것만 아시면 여태까지 엉터리로 배워온 오늘 말에 대한 것도 제가 사실 처음 발표한 거잖아요.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거놓고 제가 천지인 이거 얘기하다가 질문이 나오셔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늘이고 이게 땅이고 천지인이에요. 근데 요거를 아까 제가 A4지를 딱 뒤집으면 데칼코마니가 그게 뭐예요? 개극이라고 했죠? 요 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보세요. 그러면 천지인이 어떻게 돼요? 인이 되고 여기는 지가 되고 여기가 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지천, 천지인. 인지천과 천지천은요. 저 천지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 설익은 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인지천 천지인도 우주의 하나의 원리인데 그 우주의 하나의 원리 중에서 78만 년 전에 남과 북이 바뀐 형상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산도나 이런 대순진리나 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개벽이라고 하죠. 그거를 선천이라고 했고 후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놓죠. 그냥 선천 후천은 선생님들 잊어먹지 않으려면 A4지를 반을 하나 딱 접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모형을 적어 놓고 딱 접으면 천지인 인지천, 그것이 선천이고 후천이고 결국엔 후천이 선천인 거예요. 이게 뭐냐? 부찰질이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하늘의 그러함을 땅에다가 다 내려주셨잖아요. 그거를 요 기읍이란 미음이란 미음이란 시읒이란 미음이란 이 글자에다가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늘 천문을 그대로 땅에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도시나 이런 모든 거는요, 천문과 지리 수리에 의해서 특히 이제 경주 같은 데는요, 은하수가 뭐예요? 저 안강으로 흐르는 그 하천이 은하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도시를 그걸로 해서 해놨고요. 목화토금수는 우리 가까운 요 옆에 경북궁에 가면요, 전부 목화토금수에서 인의 예지신 다 맞춰놨죠. 그게 뭐예요? 하늘을 그대로 땅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손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주어진 거를 그대로 구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이 했는데 질문하시기 또 겁나실지도 모르겠다. 설명이 장황해져서. 또 궁금하셨던 거 그냥 요거는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스승님께서도 한번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스승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 이제 나는 천체 배우가 관통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인간이 이제 우리 그 김영근 이제 강처럼 이렇게 글자로 해뒀던 모든 것들의 귀결점은 다 일체예요, 다. 일체로 가기 위해서 네. 분별로서 이해시키고 알게 하고 네. 깨닫게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이든 불교이든 이걸 이제 스님이든 목사든 그 책을 읽지 않고는 나름대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보면